저는 사실 왜 정청래 지도부의 사퇴 요구가 나오냐면 네. 이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자평했으면 안 돼요. 자화자찬을. 전체를 봐서도 이겼지만 진 선거입니다. 소원거입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하면 당내에서 사퇴하러 가네요. 정청래 대표가 응수를 어떻게 했어요? 정권은 좁다. 국민은 영원하고 응수를 했어요. 국민은 영원하다 해서 그 국민이 과연 모든 국민일까? 네. 근데 이게 딴지 게시판에 글을 정청래 대표가 올리면서 저는 그 국민은 네. 민심의 척도인 저는 딴지의 당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딴지의 당원들이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하는 국민들이다. 민심이 천심이고. 민심의 척도가 거기다. 그렇죠. 딴심이 천심이다. 뭐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민심의 척도는 딴지 게시판을 봐라. 그리고 본인의 얘기를 딴지 게시판에 올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의 현 정권이 짧다고 해버리면 사실상 장례식장에 드레스 입고 가는 느낌이거든. 그 정청래 당 대표가 쓴 그 권력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네. 이 문장이 사실 말 자체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없는데 네. 이제 그 타이밍이나 장소나 상황을 맞춰서 이 말을 해석을 한다면 그럼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거의 탄핵에 가까운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내부의 불만이 쌓인 발언 아니냐 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상당히 이거는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서는 완전히 금도를 넘어서 이재명 정부와 한판 해보자라는 본인의 어떤 힘자랑에 저는 가까운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정청래 대표가 인식하고 있는 민심의 척도가 딴지 게시판이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하는 국민이 영원하다. 그 국민은 딴지 게시판을 말한다고 저는 봐요. 아, 그 그러니까 국민이라고 하는 거는 영원하다고 한 국민은 딴지 게시판 유저들이다. 예. 예, 정권은 짧고 딴지는 영원하다인데 딴지의 운영 주체가 김어준 씨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어준 씨의 권력의 무한성을 아마 대외적으로 공표하면서 김어준 씨에 대한 어떤 충성 맹세 내지는 SOS를 친 거 아니냐. 정청래 대표가 아무리 지금 여당 대표고 4선 의원이긴 하지만 그동안의 인생 역정을 봤을 때 그러한 성정을 가진 분이라고는 우리가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무조건 고일 거예요. 고. 학생운동도 굉장히 과격한 방식으로 하셨던 분 아닙니까? 네. 남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써서 대법원을, 예. 극명하게 본인의 의사표시를 하셨던 물리적으로 네.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이걸 그냥 페북에 올리셨죠. 네. 그냥 가는 거예요. 무조건 고를 할 거다. 뭐야? 네. 대신 또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보유국이니까 뭐 단결을 해야 된다. 이런 그 극단의 메시지를 지금 모순되게 내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이것은 전형적인 이제 안철수식 정치로 이제 접어들었다고 저는 보는데. 안철수식 정치.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사인을 양쪽 사인을 다 동시에 그 양다리를 걸치는 발언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아마 정청래 대표는 양쪽에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무래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정청래 대표를 보면 누가 떠오르냐면은 그 네. 정봉주 전 의원이 떠올라요. 아, 정봉주 전 의원 처음에는 예. 친명인체 하다가 나중에 뭐 명팔이 예, 운운하면서 예. 언급했다가 완전히 그냥 예, 좀 어려운 길을 가셨죠. 그렇죠. 어려운 길을 갔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의 길을 가기로 선택을 했고, 이 정 브라더스의 아마 말로는 굉장히 유사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인 1표제 관련해서 사실 당내에서 해보니까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뭐 이제 굳이 따지면 뭐 친명계라고 할 수 있는 뭐 김남희 의원, 뭐 전현희 의원도 이제 그런 메시지를 좀 냈었는데 네. 그 기사를 이렇게 링크하면서 또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아, 1인 1표제 문제 뭐 전현희 김남희 의원의 기사를 올리면서 저격을 한 거죠. 1인 1표제는 민주주의 그 자체입니다.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합니다. 뭐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이제 이렇게. 이게 안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걸 지금 김남희 전 의원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영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당원의 대표성 자체가 현재 떨어져요. 1인 1표제가 되면. 그러면 그 지역은 어떻게 보정해 줄 것이냐. 이런 걸 좀 숙고하고 가자는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일단은 본인이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중간에 이제 선거 때문에 빨리 나올 수 있으니까 네. 본인 있을 때 이거를 통과시켜야 되거든. 근데 사실 보면 이해 충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의 선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룰이니까 본인한테 유리한 룰로 바꾸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고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가 김어준 총수에게 SOS를 칠 것 같은데 김 총수가 도와줄 경우에 어떻게 좀 상황에 반전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김어준 씨가 아무래도 많은 구독자들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 수적 우위로서 자신감을 가질지는 모르겠는데 네. 정치는 머리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 명분으로 하고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구독자도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김어준 씨도 정청래 대표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가치, 어떤 이용 가능성이 있을 때 서로 연대를 할 텐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런 식의 정봉주 전 의원의 길을 막 뛰어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김어준 씨가 과연 그 나락으로 가고 있는 정치인을 굳이 또 선택해서 도와주겠느냐, 아마 이런 것도 좀 의문이 남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네. 결국 국민과 당원들이 현명하게 지금 집단지성을 통해서 이 상황을 좀 판단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김민석 총리를 뭐 만들려고 한다 이런 좀 과도한 프레임을 짜가지고 이 분열을 가속화하고 심지어 여당의 대변인이 희한한 발언을 해가지고 이제 사퇴까지 한 것인데 네네. 아니 대통령님께서 그 현직 총리가 퇴임하는데 그 칭찬도 못합니까? 그 대통령을 완전히 그 두 손 두 발을 다 묶어놓으려고 하는 것이고 네. 아니 대통령님의 그 칭찬이 공감이 되면 국민들이 그 공감에 지지를 하는 것이고 네. 만약에 그게 공감이 되지 않으면은 지지받지 못하겠죠. 네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과도하게 대통령님을 이 당내 경선에 끌어들이는 이런 좀 명심파리 세력들이 저는 지금 좀 너무 과도하게 이 정청래 대표 중심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김어준 씨 뭐 할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못하네 치더라도 이제는 김어준 씨의 영향력도 저는 과거 같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네. 또 김어준 씨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 영향력이 심각하게 지금 감소되고 있는 정청래 대표를 굳이 선택해서 그 SOS에 응답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청래 대표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출마를 해서 연임을 도전한다면 네. 이건 정말 이제 국민과 싸우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감당 불가의 상황으로 좀 접어드는 거 아닌가 네. 저는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도 평가지만 앞으로 총선과 지지권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외연 확장을 하지 않으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지 않았냐. 사실상 표를 뜯어보면은 보수에 대한 지지세가 많다. 장동혁 대표가 저 난리통을 치고 저런 수준 낮은 당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표가 많았어요. 네. 사실 돌이켜보면 윤석열 파면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 표차 얼마 안 났습니다. 그 내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 정도 40%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전 지방선거에서 정성을 다해야 됐었다는 대통령 말이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외연 확장을 통해서 왜 당을 운영해야 되냐? 총선에서는 더더욱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지지층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총선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지지권이 안 돼요. 근데 정청래 대표는 외연 확장성 지도자가 아니다고 이제 얘기를 했으면 그 다음한테 넘겨주는 게 당을 위해서 좋은데 본인 살자고 지금 다 죽자는 소리잖아요. 아니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우리가 이게 장청 관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네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예. 신뢰가 깨지고 서로 이제 어떤 호흡이 안 맞을 때 뭐 네. 갈라설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깨진 꽃병에다가는 꽃을 다시 담을 수가 없거든요. 아, 깨진 예, 꽃병에다가는. 예. 그러니까 이게 장청 관계에 있어서 정청래 대표는 지난 1년간 얼마나 소중한 기회를 부여받은 겁니까? 글쎄 또 말이에요. 본인이 잘나서도 아니고 뭐 김어준 씨가 도와주고 뭐 당원들이 어쨌든 신뢰를 가지고 투표를 통해서 그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아주 명예롭고 중차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져야 되는 자리에 올라가서 1년 동안 선거까지 진두지휘한 건데 네. 그 성적표가 이렇게 처참하게 나왔으면 그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책임을 져야 될 뿐만 아니라 네. 정청래 대표가 지난 1년간 청와대를 얼마나 애를 많이 먹였습니까? 아유, 글쎄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분이 자기 정치 욕심에 의해서 만약에 당대표 연임을 한다고 하면 그럼 이재명 정부는 10년 동안 정청래 대표의 그 발목을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정청래 대표가 총선을 이제 진두지휘하게 되면 정청래 스타일로 민주당이 변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이 집권 여당이라는 세력 자체가 이게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의 자기 정치 욕심에 대해서 뭐 자기 정치 욕심이 나쁜 게 아니라 본인이 그동안 해온 거에 대한 이제는 성적표를 받아 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겸허하게 그 권한에 비례해서 본인의 책임도 지는 것이 네. 정치인의 자세고 또 당 대표까지 지낸 분이시면은 더더군다나 더 큰 책임감을 느끼는 게 맞지. 네. 어떻게 장동혁이 같은 태도를 보입니까? 장동혁이야 뭐 우리가 뭐 거의 눈 밖에 나서 그냥 네, 없는 네. 사람 취급하잖아요. 네. 근데 정청래 대표는 집권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예. 장동혁처럼 그렇게 좀 막 나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특히나 지금 당이 못했을 때 이게 다 정부의 지지율 피해를 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지지율 피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 책임감과 인식이 결여되어 보이기 때문에 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시는 거 아닌가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예. 굉장히 저는 불붙는다고 봅니다. 이게 본인 스스로 무덤을 파버린 게 정권은 짧다 이 단어가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네. 왜냐하면 당원들이 정청래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시원하고 뭔가 우리들의 어떤 대리 만족을 시켜주는 좀 그런 강한 대표이기 때문에. 근데 정권은 짧다면 강한 건 좋은데 대통령까지 끌어내리는 느낌? 대통령한테 맞서는 느낌? 그러면은 안 되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야겠는데 이런 쪽으로 이제 당원들이 갈 가능성이 큰 게 지금 여론조사인 네.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 수습이 안 될 부분들이 이게 길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셌죠. 근데 짠하고 나타난 사람이 김민석 총리입니다. 네네. 거기에다가 이재명을 지키자는 프레임으로 가버리면 김민석, 송영길 두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이제 구도가 이재명을 지킬 사람, 네. 이재명을 안 지키는 이런 구도가 된다. 그러면은 사실 어려워요. 그 제가 일찌감치 이야기했고 나중에 언론 보도나 송영길 대표도 확인해 줬지만 김용남 후보를 방치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분노가 매우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 후보를 안 도운 정도가 아니라 조국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애쓴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게 이제 일반 회사로 치면요. 네. 제가 이제 A 회사를 다니는데 네. 내가 B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뛰면서 A 회사의 상품에 이게 피해를 주면 네. 그걸 배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배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네. 대표는 정치적 배임 행위를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 배임 행위 저지르면요, 그 배임 행위 보통 이제 CEO들도 많이 그 걸리는 범죄인데 다 감옥 갑니다. 사실은 배임죄가. 감옥 갈 일이에요. 그게. 그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으로 처벌까지 하는 행위인데 네. 그게 이제 신뢰를 위반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정청래 대표는 당원들에 대한 신뢰 이거 유지한 거 맞습니까? 아이고. 민주당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유니폼을 입고 민주당의 감독인데 감독이 타팀을 위해 가지고 타팀 선수를 위해서 그 업무를 본다? 네. 그 당원들을 배신하고 타팀의 후보를 돕는다? 내지는 자당의 후보를 돕지 않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을 한다? 아이고. 이게 제가 그 김용민 TV에서도 얘기했던 고의 패배 의혹을 제가 늘 제기했거든요. 고의 패배 의혹. 아하. 정청래 대표 이거 고의 패배로 인식될 수 있으니까 그 조심해야 된다. 네. 제가 그 얘기를 누누이 해왔는데 물론 이제 그 이호철 전 수석 같은 분들은 뭐 아예 대놓고 했어요. 대놓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간이 배밖에 나온 건데 정청래 대표는 이건 정말 당 대표로서 김용남 후보가 오물이라는 취급까지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모욕을 그대로 인내하고 참아버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아니 뭐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면서요. 네. 조국혁신당은 짧고 민주당은 영원하다 외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타이밍에. 근데 그때는 막 참고 인내하다가 예. 이제 와서는 또 뭐 정권은 짧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또 이재명 보유국이라는 또 이상한 그 앞뒤가 안 맞는 맥락에서 네. 참 희한한 발언들을 하는 걸 보면 정청래 대표는 아주 그냥 일관되신 것 같습니다. 결국 네. 본인의 그 당대표직 연임 오로지 이것만을 향해서 달려왔던 지난 1년 아닌가. 근데 그 행위가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합리적이지가 않은 게 아니 당대표직 연임을 하려면은 진짜 당대표 역할을 잘 하셨어야죠. 글쎄 말이에요. 아니 그랬으면은 저부터도 정청래 대표가 연임감이 된다. 예. 연임시켜서 더 잘하게 만들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동안 1년 동안 완전히 배임 행위에 준하는 행동들로 당원들과 정권에 부담을 주신 분이 아이고, 세상에. 나는 2년간 또 더 배임을 하게 기회를 주세요라고 한다면은 이거 누가 그걸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네네. 결론적으로는 당원한테 호소할 수 있는 길은 당신이 생각하는 민주당의 진짜 당대표 할 사람이 누구야? 누구가 더 원래 전통 민주당과 가까워?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네. 누가 찐이냐? 그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민주당 내부에서의 약점이잖아요. 뭐 그건 다 인정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물러설 수가 없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집권 1년 차에 이런 거는 진짜 그거는 저도 보는 초식이긴 합니다. 윤석열 한동훈도 이렇게까지. 예. 김무성 대표도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하면 가만히 그냥 다시 후퇴하고 막 아니, 이랬었죠. 심지어 대통령이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일을 잘해요. 국정 지지도 높아. 네. 근데 2년 차에 여당 대표가 막 들이대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다소 억울한 면이 있어도 대표란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책임을 억울해도 져야 되는 자리고 정치 상황이 그렇게 변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버텨버리면 사실 제가 말했잖아요. 총선 재집권까지 길게 봤을 때는 지금 정청래 대표 이 연임 문제가 앞으로의 진보 진영과 민주당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니까요. 자, 그래요. 그 결국 이 모든 이런 부조화와 모순은 정청래 대표의 김어준에 대한 의존에서 비롯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없이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아주 기행이에요, 기행. 괴이한 그런 행동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주진영의 중요 숙제가 자기 당대표 누가 되느냐도 있지만은 김어준과 어떻게 또 최욱과 어떻게 이제 그 건강한 관계를 맺느냐, 거리를 두느냐,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모든 세상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고 뭐 대형 유튜버들의 해악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부분 지적을 했지만 그들이 스스로 성장했겠습니까? 결국에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대형 유튜버들과 손을 잡고 네. 이 어떻게 보면 공생관계를 유지해 온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걸 정상화하기 위해서 정치인들 스스로 온전히 바로 설 필요가 있다. 네. 그 대형 유튜브 가서 후원금 빨리 걷고 인지도 높여가지고 나 구독자 수 재선 늘리고. 네, 사선 구독자 수 늘리고 가서 또 엔터테인먼트적으로 네. 그렇게 쇼나 하고 이제 이런 정치를 끝내야지. 아니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국민들의 삶이 망가지는데 네. 그렇게 해서 재선 3선 배치수 선수 늘리는 게 무슨 공적인 도움이 될까요? 단 한 번에 초선을 하고 그만두는 한이더라도 네. 아니 국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 그런 차원에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대형 유튜버들은 유튜버들대로 본인들의 이해관계로 갈 것이고 우리가 그걸 제어할 방법은 없잖아요. 네, 네. 구독 취소를 하시는 분들 내지는 그 방송 안 보는 분들 그거 외에는 우리가 달리 방법은 없는 건데 네. 저는 정치인들이나 이제 책임 있는 공적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지금 이 시대 정신과 이 시대의 아픔을 온 몸으로 직면한다면 네. 전 대형 유튜브 가가지고 광대짓을 하는 것을 저는 스스로 용납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정치라는 것이 우리 국민 전체 보편적인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점을 정말 명심하고 각성한다면 전 이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정청래라는 분의 세력이 세구나. 그거를 자인한 것 같아서 선거 전략 전체로 볼 때는 저는 높은 점수 드리기가 어려워요. 대통령의 구두 개입이 어디까지 해야 할 수 있느냐는 그거는 떠나서 이렇게까지 하는 게 그럼 대통령하고 지금 정청래 대표가 동급으로 싸우는 게 되잖아요. 프레임이. 이 전당대회는 이재명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싸우는 것 같잖아요. 누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말렸을 것 같아요. 저도 말렸을 것 같아요. 네. 그 정청래 대표가 알아야 할 것이 뭔가 선도를 유지하지 않으면은 김어준이 버립니다. 그러니까 네네. 당 대표가 안 되더라도 뭐 이 젖잘싸라고 하잖아요. 또 예. 의리 있는 패배 이런 거를 해서 그 미래 가치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을 김어준이 돕지 이렇게 지금 이 대통령한테 무식하게 들이받아 가지고 처참하게 깨지는 그런 흐름 속에 놓여 있다면 절대 안 도와줄 겁니다. 이 김어준을 아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야 했어요. 예.